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교류 전원을 공부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저항하고 솔레노이드를 연결하겠습니다. R과 L.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교류 전원을 연결하는 회로죠. 자, RL 회로입니다. 자, 이 교류 전원에 요 전이 차이는 주어졌습니다. E0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오늘 풀 문제가 되겠습니다. I가 시간의 함수로서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 교류 전원에서는 반드시 요 진폭하고 그 다음에 위상, 진폭과 위상을 찾는 게 관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모르니까 일단 요 진폭을 I0라 그러고요. 이렇게 둡니다. 물론 이제 뭔지는 모르죠. 요거를 주어진 여기 R과 L과 요 E0, 오메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모르는데 이제 I0라고 두고요. 위상도 모르는데 일단 요 오메가 T 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 전이차의 위상하고 전류의 위상이 같으란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위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얼마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모르니까 나 그냥 이걸 편의상 요 값을 모르는 값인데 파이라고 두겠습니다. 이제 요것도 모르는 값이죠. 그래서 이제 I0와 파이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거 찾는 게 바로 이제 요 저항과 솔레노이드가 연결된 회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I를 모르는 값이지만은 요렇게 두고 그랬을 때, 자, 지난번에처럼 여기를 가라 그러고 나다라고 세 위치에 이제 지점을 정해주고요. 자, V에 가 빼기 V 나와 V 나 빼기 V 다. 자, 이걸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자, V가 빼기 V 나는 딴 게 아니고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이 차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 오른쪽보다 얼마나 높으냐. 그 다음에 이게 V 다 빼기 V 다가 아니고 V 나 빼기 V 다입니다. V 나 빼기 V 다. V 나 빼기 V 다는 나의 전이가 다의 전이보다 얼마나 높으냐. 즉 솔레노이드 양단에 걸리는 전이 차이죠. 참고로 I 전류는 양쪽에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한 선이기 때문에 전류는 연속적으로 주어지죠. 자,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우선에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요 이제 전류에 대해서 주어졌으니까 전류가 일단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아직 물론 I0하고 파이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항의 경우에 이 이제 진폭의 그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하고 저항하고의 이제 진폭 관계 그리고 또 위상 관계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위상은 뭐냐? 위상은 똑같죠. 그래서 사인을 써주고 진폭 들어갈 자리 있고 위상 들어갈 자리 있는데 위상은 똑같으니까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건 이 전류의 위상이죠. 그 다음에 전류의 위상은 I0인데 전이차의 위상은 얼마냐? 전이차의 위상은 전류 위상에다가 저항에 해당하는 거를 곱해주면 되죠. 전류의 진폭에다가 저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저항에 해당되는 거 R이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솔레노이드의 전이차의 진폭하고 위상이죠. 자, 솔레노이드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 I0에다가 요 솔레노이드에서 이제 오메가는 주어졌고요. 솔레노이드에서 저항역할하는 거 바로 XL이죠. XL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위상 문제인데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위상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자, 솔레노이드 경우에는 전류하고 전이차 중에서 전이차가 더 빠르다 그랬죠. 참고로 축전기에서는 전류가 빨랐죠. 그래서 축전기에서는 전류가 빠르다 하는 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솔레노이드에서는 전류보다도 전이차가 빠르다. 그래서 전류는 여기 전류의 위상이 주어져 있죠. 전류의 위상은 요 놈이 전류의 위상이죠. 근데 전이차의 위상이 이제 여기 우리가 써야 되는 요 부분인데, 전이차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빠르다. 물론 2분의 파이. 그래서 빠르기 때문에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기 바로 이제 전이차의 위상이에요. 자, 엑셀이 요거 이제 주어진 거죠. 엑셀은 오메가 L이다. 쓰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합합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요거를 합하면은 V가 빼기 V나 더하기 V나 빼기 V다니까 V가 빼기 V다가 되겠죠. 그 V가 빼기 V다가 바로 왼쪽 끝에 여기하고 오른쪽 끝에 여기 요 두 개 사이의 전이 차이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계산상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I0R에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더하기 I0 오메가 L에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거 합하는 거는 우리가 이 기하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진폭과 위상인데 위상이 두 개가 다르죠. 같이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해당되는 요것의 벡터하고 두 번째 해당되는 요것의 벡터를 합쳐가지고 그 합한 벡터의 이제 진폭과 위상을 다루면 되겠죠. 자, 그림을 요 그립시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요거 이제 x축이고요. 요 축에서 첫 번째 거는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만큼 올라갔죠. 요렇게 그립시다. 여기 이제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여기 이제 요걸 1이라 그러고 요걸 2라 그럽시다. 1에 해당되는 벡터고 여기 길이는 I0R이고 요거는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죠, 위상이.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이것보다 2분의 파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분의 파이 더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요게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도가 2분의 파이죠. 이 전체는 왜 됩니까? 이 전체는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벡터를 이제 합쳐주는 거죠. 1 벡터하고 2 벡터. 그걸 합친 벡터를 그리기 위해서 요 두 개가 만드는 직각사각형 파이가 90도니까 요 평행사변형 중에 이제 특별한 거죠. 직각사각형이 되고 그 합 벡터는 빨간색으로 요렇게 그려줍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바로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바로. 자, 우선 진폭부터 볼까요? 진폭. 요 1 더하기 요것의 진폭 길이죠, 바로. 이게 진폭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가로가 I0R이고 참고로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는 I0 오메가 L이죠. 그래서 루트 I0R의 제곱 더하기 I0 오메가 L의 제곱이다. 자, 요거는 이제 I0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 여기 이제 진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합친 거 진폭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위상이 들어가는데 여기 진폭은 찾아냈죠. I0의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이다. 자, 이제 위상을 찾아야 되는데, 자, 위상을 찾기 위해서 파란색으로요. 요 각도를 편의상 우리가 세타라 그럽시다. 각도를 세타라 그러면은 요 1 더하기 2라는 빨간색 벡터의 위상은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에다가 세타를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의 위상, 지금 우리가 하는 1 더하기 2의 상황이죠. 자, 위상, 요건 1 더하기 2라는 표시를 합시다. 1 더하기 2의 길이하고 위상입니다. 자, 위상은 1의 위상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에다가 세타만큼 대준 것이다. 자, 근데요, 세타는 뭐냐?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는 이제 전류의 위상이죠. 이제 세타 값은 우리가 요 기하학적으로 알 수가 있죠. 요 직각사각형을 보시면은 요 저 빨강색 요걸 대각선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I0R이고 높이는 I0 오메가 L이고 그 기울어지는 각도가 세타 아닙니까?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I0R분의 I0 오메가 L이다. 이제 I0를 약분하면 R분의 오메가 L이 되죠. 그래서 이 세타는 각도가 arc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입니다. 여기 이제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타는 찾았죠. 자, 그래서 일단 전류를 이제 우리 적을 때 처음에 전류를 I0 sin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인데 요거는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이게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놓고 풀었더니 요 V가 빼기 V다가 뭐가 됐느냐 하면은 바로 방금 찾은 거 진폭은 I0 루트 조금 당길까요?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위상은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에다가 또 더하기 요 세타, 요 세타는 이제 우리 뭔지 압니다. 요 세타 적어 놓읍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주어졌죠. 엡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가 돼야 되는 거. 이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를 왜 주어졌는데 뭐 하나 찾느냐? 사실은 우리가 찾으려는 거는 I0하고 파이 값이에요. 퀘스천 마크 써놓은 거.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하기 힘드니까 순차적으로 요렇게 일단 두고 풀었더니 요 값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돼야 되더라.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야죠. 따라서 진폭은 진폭끼리 같고 위상은 위상끼리 같아야 되니까 I0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은 이 제로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더하기 세타는 오메가 T가 돼야 된다. 이제 두 가지 사실이 이제 식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뭡니까? I0 모르고 파이 모르죠. 따라서 I0는 이 제로를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I0는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이 항상 성립되려면은 요 두 개 합친 게 0 돼야 되죠. 따라서 파이는 마이너스 세타다. 세타는 뭡니까? 마이너스 R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다. 그래서 다 찾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류를 찾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몰랐던 전류는 이제 I0 대신에 이제 우리가 찾은 값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라고 썼는데 파이 값이 요거니까 마이너스 R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다. 오메가 L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를 찾은 거예요. 자, 요령을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우선에 이 저항과 솔레노이드가 연결된 요소가 두 개죠. 저항과 솔레노이드로 이루어진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 요게 바로 이제 임피던스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저항과 축전기가 연결됐을 때는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C 제곱분의 1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제 축전기 대신에 솔레노이드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임피던스가 되고, 그 다음에 위상도 보면은 전류의 위상이 이제 늦어졌죠. 축전기 경우에는 전류 위상이 조금 더 빨랐어요. 이게 전이차 위상이 늦었죠. 근데 지금은 이 솔레노이드 경우에는 이 전류의 위상이 오히려 전이차 위상보다도 이제 조금 늦습니다. 솔레노이드만 있다면은 2분의 파이만큼 늦다 그랬죠. 근데 이제 솔레노이드하고 저항이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요 이제 위상차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늦는 이제 요만큼이 전류가 늦은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0과 90도 사이죠. 정확히 2분의 파이가 아니고 0도 아니고 2분의 파이도 아니고 그 사이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회로를 이제 분석했으니까 이 회로 분석 결과에 따른 에너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측면. 자, 회로를 일단 그려볼까요? R, L 이렇게 전원이죠. 자, 이 전원의 값은 이렇게 주어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R과 L을 흐르는 전류는 방금 찾았죠. 요 위에서는 이제 요겁니다. 요 빨간색으로 치는 요게 바로 이제 전류입니다. 우리가 찾은 값이에요. 자, 전원을 연결해서 줬더니 이만큼 이제 전류가 흐르더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회로 방정식은 엡실 E 이꼬르 IR, RI로 적을까요? 더하기 LI 도트다. 여기 회로 방정식이죠. 회로 방정식입니다. 자, 요 식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요 놈을 대입하고 I 자리에다가 요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대입하면은 좌변하고 우변이 정확히 일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회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푸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안 풀고 이제 도형을 이용했죠. 다시 말하면 기하학적으로 이제 삼각형 그려가지고 뭐 탄젠트 이런 게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풀었는데, 사실은 이 수학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다루는 능력이 있으면 바로 사실은 대수적으로 풀어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초 물리 수준에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푸는 방법을 소개한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측면을 보겠는데요. 에너지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에 요 지금 회로 방정식에다가 양변에 i를 곱합니다. 곱하기 i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i는 i 제곱 r 더하기 li 도트가 되죠. 자, 요 식을 봅시다. 요 식을 가만 보시면 이제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있죠. 우선에 I 곱하기 기전력, 이거는 바로 이 뭡니까? 일률이죠. 우리 직류회로에서도 배웠죠. 그때는 이제 E 대신에 V가 등장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교류 전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E를 쓴 거죠. 자, 이게 바로 파워입니다. 전원의 파워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교류 전원이니까. 자, 전원의 파워입니다. 요 양이 바로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전원이 하는 일의 양이에요. 그 다음 요 부분은 우리 또 많이 배운 거죠. I 제곱 R. 요거는 저항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산되는 율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PR로 썼죠. 그 다음 이거는 뭐냐 하면 말이죠. 요거 이꼬르 가만 보시면은 2분의 1 LI 제곱을 전체를 미분한 겁니다. 그죠? 2분의 L은 상수고 I 제곱을 미분하면 2I 도트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2분의 1 LI 제곱 우리가 뭔지 알죠? 요거는 UL 2분의 1 LI 제곱 UL이죠. L은요 이제 축전기의 그 값이죠. 이제 뭡니까? 인덕턴스 값이죠. 자체 인덕턴스. 그 UL이라는 거는 요 이제 솔레노이드의 에너지죠. 그것을 시간에 미분했으니까 도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식을 적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전원이 하는 일률은 저항을 통해서 발산되는 에너지 소모율 더하기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축적률이다. 여기에 이제 전원의 교류 전원입니다만은 전원의 일률이고요. 요거는 저항을 통한 에너지 소모율이죠. 예,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죠. 그리고 요 마지막 UL 도트는 요 도트가 찍힌 거는 전가율이고요. 그 에너지 축적률이죠. 솔레노이드의 에너지 축적률입니다. 요게 이제 매 시간마다 다 시간이 함수입니다. i도 알고 e도 알고 다 하니까 이제 대입해 주면 됩니다. i 도트는 i를 미분해 주면 되고요. 그 이렇게 하면 이제 순간순간에 이 전원이 하는 일의 일률이 저항을 통한 에너지율 더하기 에너지 축적률하고 똑같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모든 게 이 오메가 t 사인 위상이 보면은 오메가 t 더하기 이제 뭔가 들어가죠. something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시간 변화율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교류 회로의 시간 변화율입니다. 변화 패턴이에요. 패턴. 모든 게 요 이제 사인 쪽에 들어가거든요. 위상에. 근데 요 보면은 이 오메가 t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요 오메가 t가 2파이씩 변할 때마다 주기함수니까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죠. 그래서 요렇게 주어지는 요 시간 변화 패턴을 보면은 요 회로의 주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를 보통 라지 t로 쓰죠. 요거는 뭡니까? 이 오메가 t가 0에서 2파이 되는 그 간격이죠. 그래서 오메가 t 이꼬르 2파이 놓으면은 요 t는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누준 값이 됩니다. 이 단위는 물론 세컨드죠. 요게 주기예요. 오메가가 주어졌으니까 주기가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말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대개의 경우 보면은 오메가 값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사실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전기 전원, 교류 전원의 경우에는 요 주기가 60분의 1초 정도예요. 1초에 60번 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보다도 이제 평균값을 보통 우리가 구합니다. 요 평균값. 요 평균값이 얼마냐?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관심이 사는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렇게 이제 저항하고 솔레노이드를 연결했을 때 전원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이 단위는 와트죠. 일률의 단위는. 그 이제 와트에다가 시간 간격만 곱하면은 이제 바로 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의 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 이제 이거는 평균 값이니까. 근데 평균 값이라는 건 대개 이제 시간 평균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기함수기 때문에 요 주어진 어떤 양,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거 소개할게요. 어떤 시간의 함수가 주어졌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라지 t를 주기로 하는 조금만 당깁시다. 주기함수라 그럽시다. 그때 이제 요 ft의 평균값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면 1/t의 인테그럴 ft를 dt로 해가 적분해 줍니다. 0에서 t까지 이렇게 한 주기만큼 ft 값을 시간 간격을 곱해가 쭉 이렇게 적분한 거예요. 그거를 라지 t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프로 개념을 설명해 보면은 요 t가 주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0과 요 t, 2t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t 함수 증가할 때마다 이 주기함수니까 이렇게 변하다가 같은 값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다가 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가 되는 거죠. 주기함수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주기함수라는 게 그런 거죠. 라지 t만큼 지날 때마다 같은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요 시간 평균은요.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을 라지 t로 나눠준 거예요. 요 면적이 바로 뭡니까? f 값을 갖다가 0에서 라지 t까지 적분한 값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다루는 평균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P의 요 놈의 평균이라는 거는 1 over T의 인테그럴 P의 요 전원이 하는 인류를 시간에 대해 적분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시간 간격 T로 나눠준 거죠. 자, 요거 이제 해주면 되거든요. 자, P 전원 요거는 I 곱하기 E인데, 자, I 값은 우리 찾아놨죠. I 값은 엡실론 제로를 임피던스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 사인 오메가 T 빼기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R, 그걸 세타라고 쓰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어졌단 말이죠. 여기 이제 I 값이죠. 여기 이게 I 값이고요. 그 다음에 E는 E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죠. 요 칼로 요 두 개 곱한 거, 그게 바로 교류 전인이 하는 일률이죠. 자, 요거를 쓰면은 E0 제곱을 써주고요.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 써주고요.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를 먼저 쓰고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빼기 세타, 이렇게 주어지죠. 자, 이제 이것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P 요것의 평균은 결국은 요 주어진 요 함수 평균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그냥 앞에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오메가 T하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빼기 세타, 요 곱하기를 이제 평균 내는 거죠. 평균을 낸다는 뜻으로 위에다 바를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적분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적분 안 하고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사인 오메가 T 빼기 세타를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전개하는 공식 있죠. 요거는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 공식을 이 삼각함수에 등장하는 공식이죠. 따라서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빼기 세타, 요거는 사인 곱하면 앞에는 사인 제곱 오메가 T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뒤에 거는 빼기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가 되죠. 자, 이제 이것의 평균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평균을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요. 전체의 평균값은 첫 번째 거 평균값 빼기 두 번째 거 평균값인데, 자, 첫 번째 거는 요 코사인 세타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주고, 그다음 뒤에 남는 사인 제곱 오메가 T의 평균하고, 그 다음에 빼기 사인 세타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의 평균이죠. 자, 이거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적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인 제곱 오메가 T 평균값은요, 이게 한 평균 주기 동안에 사인 제곱 오메가 T의 모양하고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모양이 위상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 0과 1 사이를 이렇게 변한다는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인 제곱 오메가 T의 평균이나 코사인 제곱 오메가 T의 평균이나 똑같습니다. 그 두 개 더하면 1 돼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계산됐고요.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2 오메가 T죠. 이거 이제 삼각함수에 등장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요거 평균 내면은 요거는 2분의 1은 상수니까 요 사인 2 오메가 T를 평균 내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0과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사이를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건 캔슬되가 0 돼 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0이고요. 앞에 건 2분의 1이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요 값이 뭐가 됐냐? 결국은 요렇게 쭉 내려오죠. 요 이꼬르 코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1 곱해 준 거예요. 2분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요 공식에 이제 요 부분을 우리 값을 알은 거죠. 여기 바로 요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요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하는 일률은 따라서 배터리 교류 전원이 하는 일률은 E 제로 제곱 오버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세타란 값은 우리가 알죠. 탄젠트 세타가 R분의 오메가 L이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왜 됩니까? 요걸 세타라 그러면 여기 R이고 오메가 L이죠. 90도고요. 탄젠트 세타가 R분의 오메가 L이 나오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겠습니까? 빗변의 길이는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 분의 R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대신 요 놈을 대입하면은 따라서 교류 전원이 하는 일률은 엡실론 제로 제곱 오버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에 2분의 1 곱하기 요 값이죠. C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에 R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요거 이꼬르 2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 분의 2 제로 제곱 R이다. 이게 바로 P의 전원이 하는 평균 일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일률을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요 하나만 더 계산해 볼까요? 자, PR 해봅시다. PR은 I 제곱 R이죠. 요건 뭡니까? R을 밖에 놔두고 I는 E0 오버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인데 그러다가 사인 오메가 t 빼기 세타 이렇게 되죠. 요거 전체를 제곱해 주는 거죠. 제곱해 주면요. 요거는 R의 E0 제곱에 루트 제곱에는 루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바로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오메가 t 빼기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R의 평균값은 검색할 수 있죠. 이 앞에 상수 부분은 그대로 있다고 봐야죠. R E0 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사인 제곱 오메가 t 빼기 세타예요. 빼기 세타는 그냥 이제 타임에 대한 이제 타임 축에 대한 그래프의 쉬프트에 해당되니까 그 제곱한 거를 갖다가 평균 내는 거나 세타가 없는 거나 똑같이 그냥 2분의 1이에요. 아시겠죠? 요것의 평균값은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요 사인 제곱 오메가 t 빼기 세타나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빼기 세타나 평균값이 똑같아요. 두 개 다 하면 1 돼야 되니까 하나만 평균 내면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결과적으로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에 R 곱하기 E 제로 제곱 해가지고 여기 P에 전원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원이 이제 공급하는 그 에너지를 저항을 통해서 계속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레노이드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변하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서는 계속 소모시키거나 뭐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당장 알 수 있는 게 UL의 도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것의 평균값은 0이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쉽게 증명돼서 이게 뭡니까? UL 도트를 적분해가지고 0에서 t까지 적분해가 1 over t로 나눠주는데 요거는 1 over t에다가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UL 도트라는 게 dt dul 아닙니까? 이걸 미분해가 적분하는 거니까 이건 바로 1 over t에 ul의 값을 라지 t일 때 ul에다가 0일 때 ul을 빼준 거죠. 근데 ul이라는 자체가
주기 함수거든요. 한 주기 딱 지나가지고 요 하면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식이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계산상 맞아 떨어지는데, 자, 중요한 식은 여기 등장한 요 공식이죠. 요만큼 결과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 자, 오늘은 일단 수업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회로를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